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8일 정오를 방금 넘었습니다. 예상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재적 의원 총 26명 중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인사가 재앙이다. 출세에 눈이 먼 폴리페서 변창흠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지명 철회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현성 국민의힘 간사는 변 후보자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인사다. 불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만 붓는 인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에는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변창흠 후보자는 주로 이 여성과 서민들을 비하하는 말을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쳤다고 밥 사 먹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SH 사장 시절에 회의를 할 때 이 커피하고 과자를 내어놓으면은 강남 과자 아니라고 좀 짜증을 냈다는 그 부하들의 증언도 나오는 등등, 하여튼 아나무인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어쨌든 아마 임명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은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와 닮은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고 있다고 봐야죠.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누구하고 친하느냐, 누구를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을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아껴 쓰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요게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한 그 대통령을 뽑은 상당수 한국인의 이 자화상이기도 할 겁니다. 조국의 위선, 이해찬의 독선, 변창흠의 막말, 추미애의 추태, 김두관의 무모함, 노영민의 무지, 이인영의 대북 굴종, 강경화의 무능, 박지원의 거짓말, 이낙연의 무색, 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좌충우돌, 문정인의 친중반미, 정경두, 송명무의 비굴함, 이게 집합 개념으로서의 아나무인 문재인 정권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어떤 수준이냐를 보려면은 그 국민이 어떤 사람을 기리느냐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기리느냐?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기립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을 기립니다. 그러면은 그 중국 사람, 그 북한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미국 사람들은 링컨을 기립니다. 요사이는 그 미국에도 트럼프를 기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드골을 기립니다. 나폴레옹을 기립니다. 특히 드골. 또 프랑스 사람들은 그 지명을 붙일 때 이 외국 사람들, 외국 지도자 이름을 많이 씁니다. 특히 케네디 암살된 케네디의 이름을 붙인 거리가 아마 수백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클린 루즈벨트, 여기 파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에는 드골 동상 바로 옆에 윈스턴 처칠 동상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사람들은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이 참 오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는 이 프랑스 사람처럼 아주 멋지게 하는 나라도 없을 건데, 우리나라는 요사이 뭐 최근에는 조금 달라졌겠지만은 한 10여 년 전에 시사저널에서 한국 지도층의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 랭킹을 냈더니 김유신, 김춘추, 그리고 문무왕, 이 세 사람은 랭킹 20등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물론이고요. 박정희는 그래도 아주 기억이 생생하니까 높은데 랭킹이 됐습니다. 이승만, 김춘추, 김유신, 문무왕을 기리지 못하는 한국인, 김일성을 기리는 북한 사람, 요것만 딱 보면은 이거 참 희망이 없는데 특히 신라의 삼국 통일을 주도한 세 사람, 대한민국의 건국을 주도한 이승만, 이 네 사람은 반드시 기려야죠. 우리 민족사에 황금기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신라가 삼국 통일한 다음에 250년 동안 한반도가 안정되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즉 당나라, 일본, 한국이 평화롭게 전쟁 없이 250년을 지냈습니다. 그게 7세기, 8세기, 9세기, 10세기 초까지입니다. 그때 만든 찬란한 문화유산이 지금 세 나라의 박물관에 가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또 불교 문화가 번창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평화가 왔느냐? 바로 김유신, 군사를 담당했던 김유신, 외교를 맡았던 김춘추, 그리고 통일을 마무리했던 문무왕, 이 세 사람이 이 한반도를 안정시킨 덕분입니다. 한반도가 안정이 되면은 동북아 전체에 평화가 옵니다. 한반도가 앞으로 자유통일을 하면은 중국, 러시아까지도, 그리고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또 미국까지 다 이제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이 암덩어리 때문에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분쟁지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김일성 세력을 몰아내느냐 하는 게 국가 대사입니다. 바로 이승만의 건국 노선을 이어가면은 우리는 자유통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박정희 시절 1972년 7.4 공동성명 이후에 자유통일이란 말이 한국에서 정치용어로 사라짐으로써 대한민국은 목표가 없는 나라가 되다가 보니까 바로 비겁, 위선, 독선, 막말, 추태, 무모, 무지, 굴종, 무능, 거짓말, 무색, 좌충우돌, 친중반미, 비굴,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은 정권이 탄생한 겁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속성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국민의 수준은 어떤 사람을 기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